안녕하세요. 유선주 강사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1급 데이터베이스 일반 과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급 필기시험 과목에는 없는 1급 필기시험 과목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알고 있다면 좀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일반 과목의 출제 기준과 강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베이스 일반 과목에서는요, 크게 DBMS,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과 원리 등에 대한 문제와 나머지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설명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DBMS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큰 개념,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테이블 활용이라든가 폼, 쿼리, 보고서 등의 내용은 액세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서 작업을 하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는데요. 자, 테이블 활용.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죠. 테이블 만들고 속성을 지정하는 등의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은 액세스 프로그램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세스의 쿼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생성된 테이블을 참고해서 조건을 부여해서 다양한 형태의 쿼리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쿼리에 대한 성격에 맞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격을 다 분석을 해 놓으시는 것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폼 활용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양식을 말하는데요. 기본 폼을 작성하고 그 기본 폼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 컨트롤 사용법 등등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보고서 활용인데요. 이제 작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를 하기 위한 양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자, 마지막은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데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처음 접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장 생소한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출된 문제들을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엑셀에서 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엑셀과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엑셀은 아무래도 접하시는 기회가 많지만 액세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도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DBMS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란 뭐냐?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함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 있는 통합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공동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 예를 들어서 회원관리 시스템 내지는 재고관리 시스템 등등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왜 관리가 왜 필요하게 되었느냐를 살펴보면, 자,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이라면 데이터베이스를 굳이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 관리로는 효과적인 자료를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사원 관리 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각각 독립적인 파일로 관리하는 것을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원이 퇴사를 하거나 또는 직급이 조정이 된다면 그거에 맞게 급여 관리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A라는 사원이 나갔음에도 급여 관리에는 A라는 사원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므로 데이터가 중복되는 현상이라든가 심각한 오류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A라는 사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지워지면 급여 관리에서도 그 사원의 이름이 삭제가 되거나 직급 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급여 관리가 돼야 된다. 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는 거죠. A라는 사원이 나가게 되면 급여 관리에서도 그대로 관리가 되어진다. 그럼으로써 심각하게 생기는 결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데이터에 결점이 없는 상태를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자료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 보수가 쉽고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그 다음에 결점이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DBMS라고 하는데요. 그냥 데이터베이스라고 해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그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바로 사용자가 요구를 하면 바로 처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데이터가 삽입, 삭제, 수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유지돼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시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해서 참고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고량이 1000개 이상인 제품의 이름을 검색하겠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의 내용 조건만 제시를 하면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주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도 찾아주게 되죠. 그래서 내용에 의해서 참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변화 등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아까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해서 정확한 명칭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관리자가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 DB 이거는 이제 실제 하드웨어, 즉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자료를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요소, 구성 요소를 보면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있고, 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사용자와 이런 프로그램 사이에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DBMS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나올 때 데이터베이스 하시면 요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DBMS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이런 큰 그 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입출력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자,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신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DBMS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액세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BMS가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개념을 아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리 시스템은 정의, 조작, 제어. 자, 이걸 뭐 관리자가 테이블을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고 그것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그걸 컨트롤,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겠죠. 또 지리어를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접근에 대한 권한을 제어한다든가 여러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하고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최소화를 하게 되면 일관성 있게 자료를 관리할 수 있고 결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기타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항상 업데이트, 갱신이 되어서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이하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절약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 테이블을 관리를 할 때 그 중복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거에 반해서 단점이라는 건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건 백업과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을 알아야만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정의, 조작, 제어. 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기능이 바로 정의, 조작, 제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핵심을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했는데요. 데이터를 지금 요 D가 define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하기 위한 언어, language. 그 역할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수정하고 논리적 구조,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는데요. 주로 관리자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DBA라고 해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조작 언어인데요. 자, 이 중간에 나오는 것이 이제 manipulation이라고 해서 조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언어는 주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DCL. 자, 이 C는 컨트롤을 의미하는데요. 데이터 보안, 무결성, 데이터 복구와 관련된 그런 언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 역시도 그 DDL처럼 관리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출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빈도가 높은 그런 영역이니까요. 정의 언어,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큰 틀을 만드는 구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DDL, 그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자료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하는 등의 작업은 DML, 그다음에 자료를 보완하고 복구하는 등의 작업은 관리자가 하는 작업인데 DCL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일반 사용자도 되고요. 응용 프로그래머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해서요. 자,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 책임지는 시스템 성능 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DBA라고 하죠. 이 데이터베이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앞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보면은요, 객체 지향, 계층적 유형, 네트워크, 망형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들보다는 우리는 관계형을 지금 현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중에서 객체 지향은 요런 그 사원 클래스, 객체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객체로 자료들을 객체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객체 지향, 데이터와 절차를 하나의 객체 또는 클래스로 표현하는 구조다. 그림을 보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객체에 이제 이렇게 속성이, 그 다음에 그 속성에 대한 메소드, 기능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그런 종류를 말하고요. 자, 계층적 구조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루트에 종속되는 레코드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부서라는 객체에 직원이 있고, 직원은 상품과 또 고객으로 이렇게 종속돼서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서,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자료 검색도 빠를 것 같지만, 자, 검색되어지는 경로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간의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 주문 고객과 이 판매 상품 간의 요 관계가 이제 설정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비효율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망형 네트워크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그 객체들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 계층 구조의 확장형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직원과도 연결이 되고 고객에게도 연결이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관계형은 이렇게 테이블로 구성을 해서 자료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테이블로 표시한다. 속성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아이디는 뭐 8자 이상, 또 비밀번호는 어떻게, 이름은 어느 정도의 길이를 갖는다 등의 어떤 속성들을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과 그 다음에 열로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다른 형태의 DB로 변환이 쉽다. 자, 요거를 나눠서 또 다른 성적 테이블과 또 다른 회원 테이블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추가, 삭제, 수정, 검색이 쉽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자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태가 있죠. 저 그것을 생각된 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그거를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게끔 구체화하는 거죠. 체계화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다시 표로 구현하는 등의 과정들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 개체,
자, 지금 개체와 각각의 속성으로, 자, 지금 ER 표기법이라고 해서요, 기호와 의미를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각형은 개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름모 모양은 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만약에 직원이 있고 가족이 있다라고 했을 땐 직원과 가족의 관계는 부양의 관계다. 뭐 이렇게 정할 관계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고객은 아이디와 고객 이름으로 그 속성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 ER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 이렇게 개념적 이런 그 개념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각각의 속성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ER 모델로 이제 그림으로 개념을 표현한다면 논리적 모델로 이렇게 개체와 속성들을 부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테이블로 작성을 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자, 개체 관계 모델, ER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이 표기법에 의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형 모델이라는 건 테이블화 시키는 걸 말합니다. 2차원 테이블 구조라는 것은 행과 열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체화시키는, 체계화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요, 이런 ER, 개체와 속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런 레코드 형식으로 개체와 속성으로 구분해서 표현한 다음 그거를 관계형 모델, 이렇게 테이블로 체계화시키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액세스에서 다뤄지는 그 구조는 이렇게 테이블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테이블에 지금 번호, 이름, 연락처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번호와 이름과 연락처를 우리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라고도 하지요. 자, 이 속성은 열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자, 번호 전체, 이거를 이제 속성이라고 하죠. 이름, 그다음 연락처. 자, 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속성에 맞게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겠죠. 김건모, 안칠수, 권호상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각각 입력을 하는데요. 그것을 행개념으로 투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레코드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엑셀에서도 데이터 관리를 하실 때는 필드와 레코드로 나눠서 우리가 테이블을 이해하셨는데요. 자, 필드는 열이었고요. 레코드는 행개념이었는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를 속성으로 레코드를 튜플이라는 용어로 바꿔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테이블을 우리는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관계형,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테이블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 자체를 개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도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도메인은 이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속성에는 남과 여가 있겠죠. 자, 그런 개념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이라는 속성은 실제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 이라고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속성, 인스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릴레이션 인스턴스라는 것은 튜플의 집합, 즉, 요 안에, 그러니까 도메인은 열 개념으로 속성에 있는 값들을 의미한다면, 인스턴스라는 것은 요 행으로 튜플 안에 있는 값들의 모음,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스턴스는 서로 다를 수가 있고 중복될 수도 있겠죠.